오늘 스피치를 잘하는 꿀팁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처음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되지? 나는 스피치를 어떤 식으로 하지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스스로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체계화해서 남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일단 여기에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머리가 하얘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걱정과 불안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휩싸이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좀 그나마 내가 생각한 거를 그래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라는 것을 3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사례 생각하기고요. 사례 먼저 생각하기고, 두 번째는 키워드 뽑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키워드 기억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얘기를 찍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오면 먼저 생각하는 게 주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 오늘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맛집 추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은 맛집? 내가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집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면서 머리가 과부하가 걸립니다. 가장 좋은 적합한 사례를 찾기 위해서 머리가 핑핑 돌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김치찌개 집을 갔었어요. 아 근데 김치찌개 집 맛있긴 한데 좀 흔한데 파스타 집을 얘기해볼까? 아 파스타 집 근데 그렇게 많이 좀 비쌌어. 고깃집을 갔다. 아 고깃집 맛있는데 거기 좀 허름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검열과 판단을 하게 돼요. 이 사례가 맞을까? 그러면서 말이 안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적합한 사례를 찾지 못하고 개념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맛집에 하는 중요한 점은 첫 번째가 맛이고 두 번째가 가격이고 세 번째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적인 얘기로 들어가게 되고 사람이 와닿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제 사례를 듣기 위해서 청중들은 앉아있는 건데 그렇게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얘기를 하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주제를 먼저 생각해서 나오는 일인데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취미가 무엇입니까? 하면 답이 생각이 잘 안 나지만 내가 취미가 뭐지? 하지만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넌 무슨 음식 좋아해? 할 때는 생각이 안 나지만 너 최근에 가장 일주일 전에 가장 맛있게 음식 먹은 거 뭐야? 라고 하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마찬가지로 나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제를 강력하게 설정을 할수록 나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상 사례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주에 순대를 먹었어요. 근데 제가 순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트럭, 저 트럭 막 먹고 막 유목민처럼 이렇게 먹고 다니는데 어디는 양이 많고 어디는 내장이 많고 어디는 불친절하고 이렇게 각자 조금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저번에 먹었던 곳은 양도 많고 간이 하나도 안 쓰고 주인분도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 순대집에 정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순대를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추천을 꼭 거기를 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순대를 좋아하신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순대 트럭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스피치를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제가 맛집 추천이라고 하면 순대 트럭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면 순대라는 거는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이거 좋아할까?
그리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꼭 포장해서 먹어야 되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런 자기 검열을 하기 때문에 아마 순대 트럭이란 거를 추천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일상 사례부터, 그러니까 대단한 거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일상 사례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스피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능숙해지면 그냥 이런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뭐 내가 감명 깊은 사례라던가 뭐 되게 뭐 어떤 인상 깊었던 얘기까지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전에는 일상 사례부터 먼저 얘기하는 스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 뽑기입니다. 키워드 뽑기가 뭐냐면 주제를 설정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데요. 우리가 주제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뭔가 대단한 걸 얘기할 것 같죠? 감명 깊고 막 사람에게 울림을 주고 교훈이 있고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된다고 좀 압박감을 느끼시지 않나요? 그런데 주제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아까 말한 한 줄평처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뭐 복숭아, 뭐 사과, 바나나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걸 가장 모을 수 있는 단어는 과일일 겁니다. 그게 바로 주제예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 말한 순대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주제는 순대 트럭 한번 드셔보세요. 추천합니다 겠죠. 단순하게 말하면 그걸로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제를 처음부터 설정을 하는 거는 문장으로 설정하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그냥 단어 하나만 찾기예요. 그 핵심 키워드 하나 찾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정도는 찾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면 순대 트럭이 가장 핵심 단어겠죠. 그 핵심 단어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소스를 뽑는 겁니다. 순대 트럭을 추천합니다. 순대 트럭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게 되면 이거 서술어도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순대 트럭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순대 트럭에 관련해서 한 말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서술어도 안 되면 서술을 빼고 키워드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능숙해지면 키워드랑 서술어까지 말씀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주제부터 설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사례를 말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뽑고 서술 뽑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그냥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 상대가 말 걸면 뭐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대화의 시작은 거리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쪽에서 한번 있어 볼게요. 이명재 선생님이랑 저 정도의 거리에서 저한테 대화를 걸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드시죠? 하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랬죠? 근데 한 이 정도 왔으면 어때요? 해야 될 것 같은 살짝 압박감이 드시죠? 근데 제가 이쪽으로 왔으면 어때요? 통성명 해야 될 것 같죠? 그런 것처럼 대화의 시작은 내 의식이 아니라 일정 거리 이하로 되면 그냥 강제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공동체 생활을 한 DNA가 있기 때문에 일정 거리 이하가 되면 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그걸 애써 무시하고 있죠. 무시하고 그냥 안 하는 거지. 하지만 해야 됩니다. 피하고 굳이 그러면서 그런 불편한 감정을 계속 안고 살죠. 그래서 만약 붐비는 지하철이라던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아니라던가 뭐 카페 같은 데서 오른손 옆자리 이런 데 있으면 분명히 거리가 가까워져서 얘기를 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얘기 안 해도 괜찮아. 근데 그건 그냥 약속일 뿐이지 나의 스트레스 지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DNA에 이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좀 깨닫고 나서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다 있어서 테이블에 한 대여섯 명씩 알죠? 조별과제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테이블에 앉았을 때 상당히 거리가 가깝잖아요. 전에 같으면 오늘 보고 말 사이인데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있어? 그냥 저는 행사만 참석하고 오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거리가 짧아지면 대화해야 된다는 걸 듣고 해야겠다. 강제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한테 뭐 어떻게 오시게 되었어요? 뭐 그냥 이런 가벼운 토크를 했어요. 저는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괜히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면 더 불편해지고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오히려 그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있는 상태보다 조금이라도 대화를 해서 친분이 쌓인 그 상태가 스트레스 지수가 더 낮아지더라고요. 더 마음이 편하고 행사 참석하는데도 좀 더 잘 즐길 수 있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거리가 짧아지면 대화를 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하세요.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키워드를 하나 뽑아본다면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는다면 어떤 거가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단어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거리가 가까운 대화를 시도해요. 한 단어로만 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아요? 그쵸? 대화랑 거리 같죠? 그쵸? 더 중요한 건 저는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말을 한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딱 뽑았어요. 거리라는 단어를 뽑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대화를 뽑으면 어때요? 서술어가 바로 생성이 되죠. 거리가 짧아지면 대화를 시작하라.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주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한다 그러면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키워드 하나를 뽑아내면 좀 더 쉽게 됩니다. 아까 전에도 순대 트럭에서 순대 트럭이라는 게 바로 뽑아내진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말할 때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뭐지? 그거를 좀 의식해서 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아까 한 줄평 같은 건데 한 줄평은 그래도 문장이잖아요. 문장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키워드 하나만 뽑기 이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분 스피치 하는데 이제 박은영 선생님한테도 근데 운전이란 단어 하나만 해서 그거에 관한 얘기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하나 뽑으면 주제를 선정하는 게 쉬워지고 내 사례도 좀 정리가 되거든요. 좋습니다. 지금 속도 혹시 빠른가요? 아니. 괜찮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할게요. 세 번째는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어렵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키워드를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행설수설을 하게 되고 막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고 막 핵심이 막 벗어나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키워드를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서 그 키워드에 관한 얘기만 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키워드 뽑는 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기억하는 거는 내가 말을 하다 보면 까먹거든요.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기억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는 그냥 결국 멀티태스킹이잖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원래 인간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좀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순대 트럭을 얘기할 때 사실 그때 신전 떡볶이랑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떡볶이도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제가 순대 트럭이라는 키워드를 기억을 하지 않았다면 먹다가 근데 순대랑 떡볶이도 먹는데 순대 떡볶이도 너무 맛있었어. 근데 거기 떡볶이 뭐 튀김도 맛있더라. 근데 내가 추천해줄 떡볶이는 이게 있어. 내가 근데 즉석 떡볶이도 맛있고 막 이러면서 내용이 막 흘러갑니다. 그런데 제가 머릿속으로 순대 트럭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 장면을
진짜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 인간의 머리 구조상 떠오르는 장면을 이렇게 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기억하는 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키워드 하나만 딱 생각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떡볶이 여기까지 갔어도 순대트럭이 딱 생각이 나면 아 맞아 나 순대트럭 얘기하려고 했지. 그래서 아 떡볶이 하는 멋있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 순대트럭이 맛있다는 거야 이러면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도 좀 조리 있게 말했다라는 일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키워드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상 대화할 때도 우리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막 A부터 시작을 했지만 B, C, D, F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이런 얘기가 나왔지?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막 이럴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일상 대화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은데 뭐 조금 편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한다거나 좀 어색하거나 뭐 이런 스피치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면 상대에게서 내 호감도가 많이 깎이겠죠. 그게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 대화할 때도 좀 한 단어를 계속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대화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의식적으로 거리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런 의식을 안 했다면 그 행사장 분위기라든가 행사장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기서 진행 방식이 어떠했는지 그 옆에 사람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저는 그런 과다 정보가 들어왔지만 머릿속에 거리라는 것과는 상관없으면 빼자 하고 말을 안 한 거거든요. 항상 머릿속으로 그런 거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좀 의식적으로 한 두세 문장마다 그 키워드를 말을 해요. 내가 생각만 하면 까먹으니까.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예를 들면은 제가 얼마 전에 펌프를 하러 갔거든요. 오락실에서. 제가 중학교 때 펌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펌프 하나당 곡이 3곡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학생 때는 3곡 연방하고 또 하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6곡에서 9곡 정도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했는데도 힘들긴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3곡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운동은 되는 느낌은 드니까 맨날 뭐 집에서 저는 홈트나 이런 걷기 같은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좀 재밌는 거 하니까 좀 좋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좀 더 재밌는 거 좀 원하시고 혹시 리듬 게임 같은 것도 좋아하시면은 펌프 하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스피치를 했다고 해볼게요. 스피치가 아니라 일상 대화가 상관없죠. 근데 저는 지금 의식적으로 한 두세 문장마다 펌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 키워드가 펌프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상대한테 느껴지면 정말 키워드를 잘 잡고 잘 기억을 하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는 거는 자꾸 휘발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두세 문장에 하나씩은 계속 그 키워드를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실 심화적으로 가자면 일상 사례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지 주제도 좀 더 교훈적이고 뭐 좀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뭐 이런 사실 자잘한 꿀팁들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연구 중이에요. 연구가 끝나면 제가 한번 사무집 스피치로 발표를 해볼게요. 근데 일단은 내용의 질보다는 이 내용을 일단 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을 어떻게 생각하지? 내 말이 좀 지루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자기 검열을 하는 거에 가장 큰 출발은 주제부터 선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뽑고 키워드를 두세 문장마다 의식하면서 말하기. 이게 저의 스피치 꿀팁 3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주제 선택, 사례 말하기, 첫 번째 사례 말하기, 두 번째 키워드 뽑기, 세 번째 키워드 기억하기. 이렇게 제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생각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겠죠? 네. 좋은 정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만약에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런 스피치 꿀팁에 대해서 고민할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서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정리가 돼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식을 좀 나눠주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도 너무 좋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스피치 강의 있으시니까 제 꿀팁들을 이용을 해서 또 스피치에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죠? 화이팅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순대가 어디예요? 네? 순대가 근데 지금 그 화요일에 그 여기 석촌 국민은행 있죠 바로 앞에 길 건너면은 국민은행이랑 네. 반찬가게 있죠 데일리 반찬가게 거기 앞에 화요일에 여자분이시거든요. 추천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